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AMD 젠3 버미어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벤치마크나 게임 테스트, 발열, 전성비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롭게 출시된 AMD 라이젠 5 5600X가 이미 라이젠 3000번대 시리즈를 팀킬한 거는 물론이고요. 경쟁사인 인텔 CPU 끝판왕인 i9-10900K를 제끼면서 미친 성능이라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이 타이밍에 해야 할 말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라이젠 5 5600X의 테스트 결과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말 그리고 내년에 CPU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시작해보죠. 저는 간단하게 벤치마크와 게임 테스트로 라이젠 5 5600X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겠죠. 변수를 최소화하며 세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팅은 CPU 비교엔 매우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벤치마크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벤치 릴리즈 20으로 라이젠 5 5600X를 확인해보면 싱글코어는 598점, 멀티코어는 4514점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598점이라는 점수를 처음 봤습니다. AMD CPU에선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IPC 효율이 조금 더 높은 인텔 CPU로 확인해보면 i9-10900K와 비교시에 코어 스레드가 많은 i9이 멀티코어 성능에선 앞서지만 싱글코어 성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단일 코어의 성능이 역대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3D 마크로 알아볼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라이젠 5 5600X는 피지컬 스코어가 25300점대를 기록했고요. i9-10900K는 29400점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스레드가 많은 만큼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토탈 스코어에서는 5600쪽이 앞섰는데요. 아마 GPU와 CPU 모두 PCI Express 4.0을 지원하고 싱글코어의 성능이 워낙 높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듯 싶고요. 타임스파이는 5600X의 CPU 스코어는 7784점, i9-10900K의 CPU 스코어는 1250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별개로 총점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벤치마크로 살펴보면 멀티코어에서는 코어 스레드의 개수로 확실히 밀리는 모습이지만 싱글코어의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게임으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버워치는 QHD의 매우 높은 렌더링 스케일을 100%로 두고 게임을 진행해봤습니다. 게임을 점점 진행할수록 5600X의 프레임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위 1%는 약 6프레임, 평균 8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는 만큼 5600X가 조금 더 프레임을 잘 뽑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콜 오브 듀티 워존 역시 QHD의 풀옵션 렌더링 스케일을 100%로 진행을 하면 하위 1%는 3프레임, 평균 4프레임 정도 5600X가 앞서게 됩니다. 역시 근소한 차이로 프레임을 더 뽑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QHD의 풀옵션 렌더링 스케일은 120%로 두고 게임을 15분 정도 진행하면 i9-10900K가 하위 1%는 2프레임, 평균 2프레임 정도 더 뽑아주는데요. 해당 옵션에서는 i9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네요. 그렇다면 동일한 옵션에서 해상도만 FHD로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15분 정도 게임을 진행한 후에 프레임을 비교해보면 5600X가 하위 1%는 7프레임 정도 낮지만 평균 8프레임 정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비등비등한 성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게임에서 알 수 있듯이 배그에선 옵션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며 워존과 오버워치는 5600X가 조금 더 프레임을 잘 뽑아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솔직히 이 비교가 말이 안 되는 비교입니다. i9 하면은 끝판왕 게이밍 CPU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AMD의 메인스트림 CPU가 단일 코어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 실제 게임 테스트에서도 이러한 성능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온도 부분도 살펴보면 프라임 90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i9은 93도에서 100도 정도, 라이젠 5 5600X는 10도 정도 낮은 80도대를 보여주는 만큼 TDP가 낮은 이점도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라이젠 5의 5600X가 어떠한 성능인지 짐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드반에, 인텔반에 이런 것들을 다 떼고요.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확실히 잘 나온 CPU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99달러에 출시가 되어서 왜 전작보다 50달러가 비싸졌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면 그 비싸진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어느 정도 출시 시기에 맞추어서 성능을 그럭저럭 올린 제품이 아니라 299달러 가격에 맞는 이상적인 제품을 출시했으니까 필요하면 사,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초기 가격이 살짝 비싼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픈마켓 할인이나 카드 할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5만원 정도 이쯤에 구매가 가능하다면 북미와 비교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텔 쪽을 살펴보면요. 다음 세대 CPU 라인업을 조만간 발표할 건데 가격을 올리려면 적어도 지금 라이젠 5000번대와 동급 성능이거나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현행 가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이젠 3의 발표와 인텔의 여러 행보 모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기업끼리 경쟁하면 소비자가 이득을 본다고요.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누군가 PC업계의 미래를 묶어서 고개를 들어 의사수를 보게 하라. 그리고 7나노미터의 공정, 코어다이의 이점이 젠3에서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젠2는 두 개의 CCD를 합쳐서 하나의 CCX로 만들었기 때문에 코어다이끼리 주고받는 데이터에서 미세하지만 그 지연 시간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5600X의 경우는 하나의 CCX에서 8개의 코어와 SD 캐시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연율이 엄청 줄어든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연율은 속도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6코어인 5600X, 8코어인 5800X가 모두 이 구조이기 때문에 막내지만 이런 미친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전 3300X가 4코어 8스레드인데도 6코어 성능보다 더 좋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구조적 이점이 실성능에 얼마만큼 끼치는지 명확하게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력 대비 성능 또한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거는 굳이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제조사 발표 자료에서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또한 5600S는 2만원, 3만원대 이러한 사제 쿨러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체급이라서 쿨러 구매에 있어서도 부담이 굉장히 적고요.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라인업도 RTX 3070, 3080, 3090 그리고 올말에 3060 Ti도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점점 라인업이 갖춰지고도 있고요. 젠3도 출시가 되면서 이제 예비 컴퓨터 구매자들이 정말 견적을 알아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빅나비까지 나온다면 AMD, 인텔, 엔비디아에서 진짜 점유율에 목숨을 걸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도 나쁘진 않을 듯 하고요. 그리고 5600X 이하의 제품은 올해 출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3600만큼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원하셨던 분들은 올해 젠3 라인업에서는 못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0만원 전후로 굉장히 좋은 CPU를 찾는다면 라이젠 5의 3600을 가거나 인텔 코어 i5를 가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다 굉장히 좋은 CPU죠. 자, 이렇게 5600X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800X, 5900X 그리고 일반 CPU 중에서 끝판왕인 5950X의 테스트 역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테스트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니 시대벤치 싱글 코어가 200점이 말이 됩니까? 야, 이거 살다 진짜 엄청난 성능을 가보게 되네요.